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8월 30일 오후 3시를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을 몇 사람 바꿨습니다. 그 중에 국방장관 송영무 씨를 정경두 현 합참의장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1년여 재직하면서 국가의 안전,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군의 안전에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습니다. 정권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과정에서 국군과 국방과 국가를 위태롭게 하거나 손실을 끼쳤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송영무라는 이름은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이 사람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군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켰습니다. 헌법 제5조는 국가는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국군이 좌파 정치권 세력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을 송영무 장관은 막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 정권편에 서가지고 우리 국군을 흔들었습니다. 심지어 북한군,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적으로 가르치지 않도록 하는 지금 국방백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놀라울 정도로 안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7월 초에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렸어요. 이때 송영무 국방장관은 일본 방위상 오노데라 이스노리가 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일본 방위상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북한은 1994년 미북 기본 합의서에 합의했음에도 계속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해 왔고, 2005년 6자 회담 공동 합의서를 냈음에도 핵무기 실험을 했다. 따라서 단순히 대화에 나섰다고 해서 북한에 보상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송영무 장관은 벌컥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이 과거 북한에 계속 속았다고 해서 미래도 계속 속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북한과 협상하고 평화를 창출하겠느냐. 북한 주민들이나 김정은도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며 개혁 개방하면서 주민들 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의 똑같은 일원으로 나아가겠다는데, 우리는 초점을 두고 지원해 주어야지 그것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가는데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북한 정권이 과거에 거짓말을 했다고 앞으로도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일단 믿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믿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트럼프까지도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는 싱가포르 회담 끝내고 나서는 한미 군사훈련까지 취소시키더니 북한의 핵 위협은 사라졌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폼페오가 북한에 가서 푸대접을 받고, 최근에 김명철이가 김정은의 명령을 받아서 미국을 압박하는데 공갈비슷한 압박을 했습니다. 만약 종전선언에 합의하지 않으면은 핵미사일 실험 다시 하겠다는 그런 요지의 편지를 보냈어요. 여기에 트럼프가 발칵해가지고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제대로 가지 않는다 하면서 폼페오의 방북을 취소시키고 말았습니다. 즉 북한을 믿었더니 북한에 속고 있습니다. 미국이.
미국 그렇게 실토를 했어요. 트럼프까지도 절대로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송영무 장관에게 물어볼 게 많아요. 김정은이 과연 핵무기를 폐기 한미 동맹군 앞에서 벌거벗을 것이라고 송영무 장관은 생각하는지 묻고 싶어요. 송영무 장관이 김정은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면은 코브라가 독을 빼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또 물을 게 있습니다. 4.27 판문점선언 6.12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위하여 한 행동이 무엇인지 묻고 싶어요. 세 번째, 김정은이 앞으로는 속이지 않을 것이니 일단 믿어보자고 했는데 핵 폐기를 위한 핵물질, 핵폭탄, 핵시설에 관한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폐기 대상도 신고하지 않았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송영무 장관 지금 믿고 있습니까? 비핵화한다고 전제하고 지금 대북 군사력을 상당 부분 수정하고 일부는 대북 전력을 약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알고 속는 겁니까? 모르고 속는 겁니까? 모르고 속으면 과실이지만 알고 속으면 고의입니다. 이것은 이적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볼 게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데 왜 대한민국 국군은 대북 전력을 약화시킵니까? 이건 적전 무장해제나 핵전, 핵 앞에서 무장해제 아닙니까? 송영무 장관이 아들 뿔 때는 김정은으로부터 김정은이가 한 손으로 따라주는 술을 두 손으로 받았다. 이게 사진에도 찍혔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할 때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의 대남 도발로 목숨을 잃은 전사한 우리 국군 20만 명 이상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송영무 국방장관은 왜 북한이 좋아하는 일들을 골라서 하면서 우리 국군이 꼭 필요한 요구를 왜 북한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기회야말로 종전선언 하겠다고 하니까 잘 됐다. 지금 한국전을 종결시키려면 꼭 필요한 것이 6만 명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 억류된 국군포로에 대해서 사과하고 생존자 돌려달라 하는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김정은이가 좋아할 일만 골라서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필요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국방장관 맞습니까? 다른 장관 됐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장관. 그리고 지난 2월에 국방부의 특별 광주사태 재조사위원회가 발표를 하기를 광주사태 때 국군의 무장 헬기가 시민들을 향해서 사격을 해가지고 집단 학살을 감행했다, 자행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방장관이 그 조사 잘못되었다 라고 했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 내용에 보면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추정과 추정을 연결하는 비약된 논리만 있을 뿐입니다. 특히 5명의 헬기 조종사들은 뭐라고 진술을 했느냐. 우리는 무기를 장착한 상태에서 헬기를 몰고 광주 사태 시 상공을 비행한 적은 있으나 사격한 적은 없다 라고 일치되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도 헬기 사격을 당해서 죽었다는 사람 없습니다. 치료했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이런 가공의 일종의 상상 아닙니까? 상상을 어떻게 실제 했던 것처럼
집어넣고 우리 국군이 야만적 학살을 감행한 것처럼 공식 기록에 적어 놓도록 합니까? 대한민국 국군을 학살 집단으로 만드는데 국방장관이 방조한 것 아닙니까? 방조한 것. 이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질지 궁금합니다. 물론 송영무 국방장관의 생각이 정상적인 정권 아래 있었다면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전술핵 재배치가 맞다라는 생각을 표명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즉시 반박을 당하고 그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옳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고위 정책자가 옳은 행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 헌법을 수호하려는 용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하려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송영무 장관의 가장 큰 약점은 용기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국방장관은 군인 중에 어떤 군인입니다. 그렇다면은 전시에, 지금 전시입니다. 종전선언을 안 했으니까 전시죠. 전시에는 항상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용기를 가진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어야 할 상황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 남태평양의 통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는 거는 많지만은 상식도 있겠지만 좌파 정권과 맞서서 김정은과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할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굴종적으로 끌려가다가 국군의 명예, 국군의 전력, 국군의 사기에 크나큰 흠집을 내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허망하게 끝나지만 국군은 국가와 함께 영원할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해서 국군이 해체되지 않는 한 송영무란 이름은 영원히 기록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